현재 대한민국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제대로 만끽한 선수는 없습니다. 부인하실 분 있으실까요?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건 축구 선수로서의 최대의 꿈입니다. 손흥민은 한 인터뷰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월드컵 우승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월드컵 우승이라고 한 적이 있긴 합니다. 브라질이나 프랑스가 월드컵 우승을 꿈꾸는 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월드컵 우승을 꿈꾸는 건 남은 인생 50년을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흥민은 월드컵 우승을 선택했습니다. 손흥민에게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꿈이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볼 때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가능한 클럽에 속해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월드컵 우승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팀 동료 11명만 잘하면 되니까요. 국가대표처럼 23명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릴 기적까지 바랄 순 없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여름 한국 축구에 충격이 왔습니다.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단. 당시 유럽 최고의 클럽이죠. 퍼거슨 감독이 이끄는 축구 왕국, 그곳에 한국 선수가 입단한 겁니다. 과연 박지성이 맨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벤치 신세로 끝나는 거 아닐까?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지성은 우려를 뛰어넘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의 신뢰를 얻었고 빅매치에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07-08 시즌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첼시. 하지만 박지성은 엔트리에 없었습니다.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감독의 선택이었습니다. 18명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갔고 맨유가 우승했습니다. 준결승까지도 뛰었던 선수가 팀이 우승은 했는데 명단에는 없게 됐다. 박지성으로서는 정말 비운이죠. 우승 세레머니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기뻐한 게 전부였습니다. 박지성은 전성기 시즌이 왔습니다. 2010-2011 시즌, 이번엔 핵심 선수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 첼시전 1차전 원정 박지성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맨유는 1대0 승리, 박지성의 대활약이었습니다. 2차전 홈에서 박지성이 또 선발, 맨유 2대1 승리 4강 진출, 박지성이 견인했습니다. 4강전에서도 어렵지 않게 결승 진출했습니다. 박지성은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이번엔 당당한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맨유 대 바르셀로나, 박지성은 선발 출전했습니다. 상대는 메시, 사비, 이니스타의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고의 팀 중 하나로 꼽히는 그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박지성은 70분 교체되었는데 맨유도 패배를 하면서 박지성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손흥민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토트넘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기적의 선봉장은 손흥민이었습니다. 8강에서 당시 최강팀인 맨시티를 상대로 두 경기 모두 원맨쇼를 펼치면서 3골을 넣었고 4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케인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4강전에서 2차전 후반 10분까지 3점 차이로 사실상 결승 진출 좌절이었는데 무우라가 홀로 원맨쇼를 펼치면서 해트트릭으로 동점을 만들어버리면서 원정 다득점으로 결승을 이끌어버렸습니다.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 이 기세면 토트넘도 챔스 우승에 도전할 만했죠. 상대는 리버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 2분 만에 시소코의 핸드볼 파울이 선언되면서 최악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최종 0대2 패배. 하필 케인이 부상으로 이탈한 지 4개월 만에 첫 경기가 이 중요한 결승전이 되면서 비난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준우승, 손흥민도 챔피언스리그 우승 주역이 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한국 선수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이강인과 김민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강인이 파리생제르맹 소속이 되었고 파리생제르맹은 오직 단 한 가지 목표가 B클럽이면서도 단 한 번도 이뤄내지 못했던 챔피언스리그 우승만이 목표였는데 음바페가 떠나니까 오히려 수건을 풀게 되었습니다. 파리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랐고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이강인이 또 애매합니다. 이강인은 전반기 팀의 핵심 선수로 대활약을 했지만 후반기에 출전 기회가 대폭 줄어들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명단만 올라갈 뿐 활약이 미비했고 급기야 결승전에서는 명단에만 이름을 올리고 결승전에서 뛰지를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행복한 모습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강인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꿈을
이룬 걸까요? 팀워크를 중시하는 마인드라면 네, 이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는 있습니다. 팀이 우승했고 그 팀의 일원이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도 팀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이강인은 10살 때 방송 인터뷰에서 꿈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고 했습니다. 10살이 뭘 한다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고 할까요? 이강인은 아직 24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역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도 순항 중이기 때문에 주요 선수들이 부상들이 속출하면서 전반기 때 체력 소모가 덜했습니다. 오히려 작전상 후반기에 파리 생제르맹이 다시 날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강인이 주역이 되긴 어려울 수 있죠. 아직 이제 한 명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김민재입니다. 위에 설명한 선수들과 다른 점은 김민재만 유일하게 수비수, 센터백이라는 겁니다. 김민재는 국내에서 저평가받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백은 유럽 최강의 선수들과 몸싸움을 직접적으로 하는 포지션인 만큼 아시아 선수가 살아남기 더 힘든 건데, 튀르키예, 이탈리아를 평정하고 유럽 최강의 클럽 중에 한 팀인 바이에른 뮌헨의 3년차 센터백입니다. 연봉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민재는 베스트 11 주전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B클럽이 많은 경기들을 소화하면서 베스트 11으로만 경기를 치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최종 엔트리도 11명이 아니라 23명이죠. 김민재는 B클럽에서 11명 안에는 들지 못할지라도 교체로도 꼭 필요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경기 일정이 꼬이다 보면 무조건 선발로도 활용되어야 하는 선수죠. 김민재에겐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꿈이 이번 시즌이 가장 찬스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비록 아스날에게 패배하면서 1패를 안고 있지만 리그에서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무패팀이고, 챔스도 6경기 5승 1패로 미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발롱도르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독일, 프랑스의 국가대표 센터백들에게 밀려있지만 그 다음이 한국 국가대표 센터백이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고, 앞으로 남은 5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뮌헨의 챔스 우승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찾아왔습니다. 각 팀들의 선수 보강과 팀을 정리하기 위한 시즌 중간 결산인데, 김민재의 이적설도 불거지면서 튀르키예, 이탈리아 팀들의 러브콜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민재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진 않지만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이적 전문가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김민재의 이적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민재가 모든 접근을 거절하고 있고 최소한 올 여름까지는 뮌헨에 잔류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김민재의 계약 기간은 2028년이라서 앞으로도 2시즌을 뛸 수 있지만, 만약 김민재가 올 시즌의 꿈을 이루게 된다면 뮌헨 입장에서도 기분 좋게 떠나보낼 수가 있게 되죠. 김민재는 아시아 최고액인 5천만 유로의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현재는 3천만 유로로 평가받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나이도 30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김민재는 인터뷰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이 목표라고 했었습니다. 뮌헨에서 다 이루게 된다면 30살부터 남은 축구 인생에는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는 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네, 목 놓아 5개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김민재가 선발 출전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